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교사로 입니다. 영상을 갑자기 찍으라고 하셔서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성교육하고 했던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글을 보고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을 해보시고 강의식으로 수업하실 때보다 훨씬 쉽고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아이들이 그 다음날에는 또 무슨 수업을 할까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선생님도 쉽고 아이들도 쉽게 배우는 그런 수업이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고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중국에서까지 선생님께서 블로그를 보시고 해주셔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고 국제적으로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 학생들까지도 제가 가르쳤던 수업 방식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학생들의 그 성에 대한 생각이 우리 사회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콘돔 실습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제가 사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성이 될 때까지는 콘돔이라는 건 좀 몰랐으면 좋겠다. 성교육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 없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수업하면은 학교에 항의하러 찾아오시겠다 이렇게까지 적어서 보내시고 계셔서 꼭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콘돔 수업에 실습을 참여를 못하고 도서실에 혼자 내려가서 성 관련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학생들이 중학교 시기를 벗어나면 배울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중학교 지나고 나면은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입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건 수업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 편이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선생님께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정말 필요할 때 못 보고 성관계를 처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준비 없이 시작하는 성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성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알아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께도 아이들의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콘돔이라든지 피임 기구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여중이라서 남학생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이런 방식의 수업들은 사실은 남녀공학이 있을 때부터 같이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남자 중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제가 했던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 해서 그 남학생들의 생각 결과물을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수업이 너무 의미 있는 수업이 돼서 선생님께 공유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바로. 그래서 선생님의 결과물과 저의 결과물을 나누면은 완벽한 성교육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남녀공학에 근무할 때는 남녀 학생을 한 반에 같이 놔두고 그 상황에서 아이들하고 질문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서로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고 서로의 차이점도 알고 같은 점도 알고 그러면서 수업을 했는데 여중, 남중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절름발이 수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중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정말 지금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남학생들한테 또는 여학생들한테 그 이성 친구의 생각을 같은 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제 블로그 보시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 수업은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 다 안 보여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이 기회에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결과물들도 조금 자세히 보면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하고 성교육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궁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교육을 시작할 때는 먼저 아이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제가 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아봐요. 설문을 받을 때는 아이들이 솔직하게 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펜을 똑같이 준비해줘요. 컴퓨터용 사인펜을 똑같이 준비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글씨체가 탄로날까봐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써라,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써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에 대한 고민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한 반 정도는 또 성행위, 아이들이 말만 하면 소리 지르는 섹스, 거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은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를 지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질문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성관계는 왜 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나이 때 성관계 해도 될까? 세 번째는 이성 친구 간에 원하는 성행동의 차이가 날 때 우리 어떻게 할까? 네 번째는 성관계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4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답으로 성관계는 왜 할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이 친구는 특이하게 요거 지금 왼쪽으로 쓴 글씨 같아요. 정렬되지 않은 걸로 봐서 남자 여자를 구분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성적으로 좋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좋아해서 임신하려고 성적으로 좋다고 느껴서 그렇다고 썼습니다. 특이하게도 요 모둠에서는 한 명이 그렇게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정을 꾸리고 싶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썼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가정을 꾸리고 싶을 때만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에 계시는 자녀가 엄마, 아빠, 내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럼 가정을 꾸릴 때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댓글 한번 달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성욕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써있고요. 궁금해서, 아이들은 정말 뭐든지 궁금한 것 같아요. 담배를 필 때도 궁금하고 약물을 쓸 때도 궁금하고 뭐든지 궁금해서, 이거 해보면 궁금해서, 궁금해가 어디서든지 나오고 있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싶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써놨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 집에 형제는 2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생 성관계 2번만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니까 한 번만 하셨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관계에 대한 생각을 아기하고만 딱 직결지어서 생각하고 있는다,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 자료를 볼게요. 자, 여기 쓴 아이들 보면은 요 학생이 정말 섹스에 대해서 강조해서 쓰신 걸 볼 수 있어요. 답도 궁금하고 자극적이고 해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어서, 근데 섹스를 굉장히 큰 글씨로 썼죠. 그래서 이 섹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욕을 풀기 위해서는 언제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랑의 마지막 단계가 성관계래요. 그런 것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쓴 아이 중에 성관계를 왜 할까라고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자기 쓴 답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좋은 것 같다. 생각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해보지 않았으나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눠봄으로써 자기 생각을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둠은 전반적으로 섹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도 애를 갖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기를 낳고 싶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쓴 학생은 그 사람을 더 좋아하기 위해 성관계의 쾌감을 너희가 알아? 난 몰라. 난 섹스의 천재. 아니, 그래도 쾌감이 있겠지 않냐? 정말 아이들 호기심스러운 이 답.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쾌감이 있냐 없냐, 아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것들이 정말 교실에서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모둠은 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썼는데요.
서로 좋아해서 하는데 같이 지내고 데이트를 하면 좋아지고 하고 싶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성관계를 강제로 협박해서 함부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걸 쓴 애가 있어요. 이런 답이 나왔을 때는 아이들이 강제로 협박해서 함부로 하게 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하게 되죠. 뭘까요? 성폭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는 왜 할까라는 질문 하나 가지고 아이들하고 성폭력까지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강제로 협박해서 라는 부분이 내가 물리적 폭력으로 때리거나 맞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말로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런 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같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 서로 사랑해서 이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해서 하기도 한다. 굉장히 성관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어떤 애가 답을 썼어요. 성폭행에 대해서.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 하는 일은 없겠죠. 그게 아니면 성폭행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어떤 PPT나 영상 자료를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건 성폭행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 또래의 입을 통해서 어떤 게 성폭행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결론을 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성인의 잔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야 좀 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쓴 애는 서로 좋아해서 허락하에 결혼하고 아기를 갖고 싶어서 하는데 궁금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 밑에다 뭔 소린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쓴 애도 있고요. 서로 좋아서 하고 싶어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오르가즘이 궁금해서 라고 쓴 학생도 있어요. 오르가즘 진짜 성에 대한 궁금증을 받아볼 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르가즘이 뭐예요? 라는데 역시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궁금한 걸 여기다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머릿속으로 이 답을 쓸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 학 써놓고 선생님한테 참아낼 수가 없어서 그게 밑줄로 찍찍 그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았나봐요. 자기 생각에. 조금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한다고 그 밑에 찍찍 긋고 썼어요. 그래서 자기의 솔직한 생각은 사실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이런 거 찍찍 그어진 요 내용까지도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란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한 장 갖고도 굉장히 많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모듈 보겠습니다. 마지막 모듈도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여기 성욕을 풀기 위해서 라고 썼는데 성욕에다가 별표를 딱딱 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성욕을 풀기 위해 성관계를 하기는 하지만 중독은 좀 그렇다.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자. 성욕만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자.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사회에서 중학생들을 볼 때 정말 호기심만 갖고 자충우돌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아이들이 분명히 자기의 생각을 정립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강제적으로 하면 피해자는 너무 불쌍하다. 성관계는 강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콘돔 끼고 하는 섹스? 그럼 뭘까요? 이 친구는 콘돔 끼고 섹스하는 거는 뭔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콘돔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따로 콘돔 이론 수업도 하고 실습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돔의 피임 성공률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는 걸 중심으로 그래 그때 너희들이 거기다 콘돔이라고 많이 썼잖아. 그래서 우리가 콘돔을 알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이 이어지고 있어요. 성관계를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임만 잘한다면 피임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거나 쾌락을 느끼기 위해 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강제는 안 돼. 전반적으로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강제로 하는 건 안 된다. 협박에 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사가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성관계는 왜 할까에 모르겠다라고 답을 쓴 학생이 있거든요. 저는 언제나 그 성교육하면서 아이들의 모르겠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학생은 저한테 딱 걸린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뭔가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이것저것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료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그 과자 한 봉지를 이제는 사려고 해도 거기에 있는 영양 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칼로리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따져서 먹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감자칩을 먹어도 이 감자칩 저 감자칩 충분히 해서 비교해보고 먹는데, 성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한 건데 내 삶에 대한 건데 전혀 모르고 그냥 나중에 갑자기 성관계를 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선택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모르는 건 안 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관계는 왜 할까에 대한 답을 보면은 성욕 해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느끼기 위해서, 호기심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답은 강제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 오늘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성관계 왜 할까에 대한 수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나이 때 성관계 해도 될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보셨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잼성 시간 친구들 안녕.